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지지율을 쪽벌 지지율이라고 하죠. 바지는 똥바지. 윤석열은 나름대로 막 공안정국을 만들면서 막 공포정치를 하고 나름 폭군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한없이 우스운 거야. 만약에 다음 주에 지지율이 한 20%까지 떨어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헌법과 뭐 법치의 수호자, 공정과 상식의 수호자로 포장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언론인들이 만들고 이렇게 빨아줬는데 2달 내내 더 이상 이제 언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심지어 검사들 쫙 깐 것도 그렇고 지 알던 사람들 깐 것도 웃긴데 지금 행정관에 청와대를 보좌하고 있는 소위 이제 용화대죠. 용화대를 보좌하고 있는 행정관들이 다 구구 유튜버나 뭐 무당 자식이나 뭐 커바나 콘텐츠나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숨길 게 많고 얼마나 챙기는 게 많으면 저런 바보들을 데려다가 저기다 다 감춰놨겠어요. 지 부리기 노예처럼 부리기 좋은 애들 딱 데려놓은 거잖아. 근데 진짜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사실 이제 안정권의 누나죠. 안정권의 누나라는 건 여자 안정권인 거잖아요. 뭐 그 사람의 경력을 보시면. 근데 이 사람이 전문성이라는 게 있나요? 홍보를 한다는 게 결국 뭔가요? 무슨 10만 사이버 전사 뭐 양성해가지고 뭐 댓글 작업하고 여론전하겠다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데리고 정말 극우 폐륜 유튜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안정권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한편으로 되게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김건희가 그 이명수 기자 통화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 가세현은 기생충 같은 것들이라고. 왜 가세현을 싫어할지 알겠어. 안정권하고 가세현은 왼수지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여러분 굉장히 그때 뉴스 화제가 됐었고 문제가 됐었던 게 2020년 4월 25일 그 주말에 윤석열이 그 유니클로 코트 입고 잠바 입고선 강남역에 극우 유튜버들 집회를 참관하잖아요. 그 극우 유튜버 집회가 5.18 그 유가족들 폄훼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폄훼하고 문재인 뭐 간첩 시진핑 뭐 하면서 진짜 폐륜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그 집회거든. 지들 나름대로 뭐 자유연대라고 했고 그 김상진하고 시둥이 왕자 안정권 얘네들이 계속해서 했던 게 그 집회잖아요.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윤석열이 참가를 했는데 윤석열이나 대검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다 우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바닥에 우연이 어딨어요. 그때 안정권이 한참 잘 나갈 때였잖아요. 윤석열한테 뛰어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유튜브에 실방으로 중계됐던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악수한 극우 유튜버가 안정권이잖아요.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돌아보면은 결국은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치를 할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극우 유튜버들하고 손을 잡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제대로 윤석열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여론전을 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안정권이나 김건희나 수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갖다가 그 행정관에 넣어놨다라는 거. 그리고 쟤네들이 얼만큼 활동을 열심히 했냐면은 저기다가 넣어놨겠냐고. 줄 것들이 많으면. 지금 나름대로 그 안정권 누나가 저기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열심히 윤석열 빠졌던 극우 유튜버들 중에 자리 한 자리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허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나가 갑자기 나갔지. 왜냐? 제가 볼 때는 지금 극우 유튜버들 중에 그 윤석열 빠졌던 사람 중에서 진짜 지금 너무 허탈할 거야. 자리 못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 중에 갑자기 모습을 감춘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변희재가 뭐 얘기하지만 정규재는 안정권 편이잖아요. 근데 정규재는 맨날 지금 윤석열 까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정규재의 스탠스는 뭐지? 진짜 저쪽도 족보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일단 지금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저는 솔직히 박지원 이 머리에 꼭 뽑으네. 전 얘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박지원에 대해서 뭐 기사를 막 나오잖아요. 저 이거는 사람들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보거든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박지원을 띄워줄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박지원에 대한 이런 게 사라지는 시점이 딱 됐을 때 김동연이 박지원을 만나줘요. 그리고 꼴패미들이 갑자기 박지원을 지원하고 막 박병원이고 뭐고 나와서 다시 또 박지현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띄워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다시 또 언론사 인터뷰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수박들이 다 언론계 출신들이잖아요. 그 박지현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언론을 잘 아는 미디어 세비들이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26살짜리가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 워딩이나 이런 그 언론사 그 인터뷰나 그렇고 누가 이렇게 다 잡아주고 있고 얘가 지금 죽지 않게 계속 얘를 살려주고 있거든. 거기에 지금 김동연이나 박주민이나 지금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미 조중동에 포섭되어 있는 당이에요. 예, 박주민 정도까지도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포섭되어 있는 당이고, 진짜 저는 참 민주당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나마 좀 개혁적인 사람 한 20명이나 될까 이러 하지만 사실은 20명도 많이 봐준 거거든요. 지금 박주민 정도의 스탠스, 그나마 좀 개혁성을 갖췄는데 박주민은 심각한 꼴팸이잖아. 자, 이런 사람은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 이 사람은 더 이상 한쪽 외눈박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아예 보지도 않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균형이 깨져버린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진영의 유튜버들이 너무 오판을 했다라는 거. 똥파리들이 2008라고 하면서 소수라고 봤다라는 거. 똥파리들은 당권파들, 소위 말해서 수박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거든. 똥파리와 낙엽파가 합쳐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단순히 그냥 무슨 이렇게 안정권 같은 애들로 봤다라는 거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민주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수박들을 대변하는 세력이었거든. 다만 그들이 지지자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보시면 민주당은 거의 다가 수박이에요. 예, 그냥 참외가 한두 개 있을 뿐이지 거의 수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까지 지지자들과의 반하는 정당이 되었느냐? 소위 민주당에서 좀 그나마 개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박주민 정도 되는 사람이나 김남국 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세요. 너무 무능하잖아. 솔직히. 법률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말하는 거나 보면 개혁적인 성향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행력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감각은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냥 범생이에요, 범생이. 그러다 보니까 개혁적인 사람들은 무능하고 반개혁적인 사람들은 진짜 달고 달아서 진짜 야비함의 끝을 가고 정치 술수의 이 흑막 정치의 끝판왕들이고 거의 국진당의 그 원로들하고 거의 그 같은 급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나마 추미애나 이해찬 당대표 있을 때는 걔네들이 숨어 있었거든. 대통령 지지율도 있고 정권 초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정권이 말기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커밍아웃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대놓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야비한 인간들이고 기회주의적인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의 그 개혁적인 사람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균형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왜 싸움이 안 되거든.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만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진영의 유튜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물꼬를 태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고 봐요. 지금 이 변희재에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가서 열광하는 부고 변희재만 나왔다 하면은 각종 방송에 조회수가 폭발을 하잖아요. 여기서 변희재가 극우냐, 친일이냐, 위안부를 하냐, 이런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 진영에서 변희재한테 열광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초불호를 떠나서 그냥 그 자체를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 진영의 유튜버들이 진짜 벽 보고 반성해야 돼요. 왜? 우리 진영의 어떤 유튜버도 변희재가 하는 것만큼의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했거든. 왜? 지금 우리 진영의 대형 유튜버들을 보시면 다 정치인들하고 유착돼 있어요. 스스로 기득권이 돼버렸어. 민주당 수박들하고 유착되어 있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시간 종족자 몇 명이지? 우리 구독자 몇 명이지? 스포츠가 얼마나 오지?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계속해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방송하는 거.
하나하나 논평 계속하고, 그러고 나서 선거 때 되면은 계속 치어리더의 역할을 하고, 진짜 민주당을 개혁해야 되고 민주당의 진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희재같이 돌파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치어리더의 역할을 하고 자기는 그냥 정치 자영업자로 남고 그러면서 채널을 키우고 채널의 수익을 키우고 실시간 동력자라든가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존재하는 민심을 제대로 부여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그만해. 적당히. 야, 그만 떠들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고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을 보는 감각도 많이 떨어지면서 자기들이 정치인을 몇 명 안다는 거 가지고 자기가 마치 무슨 뭐 대단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으면서 겉으로는 잘 포장해가지고 여론 호도하고. 정말 우리 진영의 대형 유튜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론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지지자들의 그 근본의 마음을 읽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봐야 될 부분들, 정말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볼 수 없게끔 눈을 가린 죄. 좋은 게 좋은 거야. 자기들끼리 호용호제하고 오빠 언니 하고 하면서 지들끼리 희덕거리면서 자기들끼리 힘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 힘을 과시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민주당의 문제를 제3자로서 동떨어서 보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걸 하지 못했다는 거. 만약에 우리 진영의 김호중부터 이동영부터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나서가지고 정말 변희재같이 논평을 하고 갔다고 한다면요, 우리 진영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진영 유튜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이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변희재에 대해서 열광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준석 현상이랑 똑같아요. 꼴패미들의 이 패미나치들의 이 반란 짓은 사실 20, 30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 대학가에서나 뭐 군대에서나 그 직업을 얻는 현장에서나 진짜 이 꼴패미들 이 사상 검증하거나 이런 거는 그 20, 30대 남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정권을 바꿔야 될 만큼. 그거를 민주당은 외면했어요. 우리 진영의 유튜버들도 다 외면해버렸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민심을 받아가지고, 딱, 그 20, 30대 남자들을 부여잡은 게 이준석 현상이거든요. 존재하는 민심을 그냥, 진짜 20, 30대가, 보수화됐어. 얘네 완전 꼴통이야. 얘네 완전 일비화됐어 하면서 이걸 무시한 그 결과를, 그 민심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쟤는 일비화됐다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무슨 폭력적 팬덤 얘기하면서 강성 지지자 나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거기서 20, 30대가 이준석한테 완전히 쏠려버린 거거든요. 지금 변희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 이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 이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변희재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진영의 사람들에서 논평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강도를 보시면 우리 진영이 그 어떤 유튜버도 이렇게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너무 정치인들하고 유착되어 있거든. 아무런 유착도 되지 않는 그냥 제3자로서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지금 이 현상을 그냥 분석하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거든. 이것조차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변희재가 그 마음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우연히 그 마음과 변희재의 논평이 만나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구독자를 늘리고 정치인들을 불러오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 자기들끼리 희덕거리면서 그 힘을 과시하는 이런 방식의 유튜브 운영은 더 이상 끝났다라는 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20, 30대가 이준석한테 그 마음을 줬듯이 변희재한테 계속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우리 진영의 유튜버들을 들으면서 들을 게 없구나. 더 이상 기대가 안 된다. 하나만한 논평이구나 하면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전 그건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영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하여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